여기 영시량에게 이제 답한 두 번째입니다. 편지를 보니 종명루진지기는 이제 종이 울고 또 흐름이 다했다는 기룡을 하는 것은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면서 이제 자꾸 벼슬살이 하는 분을 이제 그 희롱을 하는 말인데요. 이제 새벽에 이제 종이 울고 또 이제 그 물시계가 물이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무슨 벼슬살이를 하고 이제 벼슬에 연연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 가지고 이제 새벽 종이 울고 또 물시계에 그 물이 다 떨어져 없다 그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울고 이제 물 흐름이 다 했다는 그 기롱하는 말은 이제 그렇게 이분이 이제 나이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제 영시량이죠. 이제 벼슬살이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비웃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기롱을 하는 것은 군상을 이해가지고 이제 정성을 다하고 이제 전제군주 국가니까 뭐 할 수 없죠. 전제군주 국가니까 이제 임금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아래로는 백성을 이제 편안하게 함이라. 스스로 현을 듣고 그 현악기 이제 뭐 검은고든지 뭐든지 그 현을 듣고 이제 그 음성을 감상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늙어서 이제 벼슬살이를 하더라도 그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또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현을 듣고 감상하는 자가 있으리라. 원컨대 공은 범사를 굳게 참으되 이제 늙어서 이제 그 벼슬살이를 하니까 이제 모든 일에 이제 굳게 참고 역순경계를 당해 가지고 바로 좋게 힘을 붙일지어다. 그러니까 늦게사 이제 이렇게 큰 벼슬을 하면서 국사를 운영하고 또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데 그렇게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이제 참고 그 모든 일에 이제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났을 때에 이제 특별히 이제 힘을 이제 쏟아서 이제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힘을 붙일지어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이제 중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순경계를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을 잘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무슨 세속적인 의미로 생활을 이제 풍족하게 한다든지 또 편리하게 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출가한 것은 이제 그런 행복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 알아가지고 그 가치에 의해 가지고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확철대오 해서 거기 이제 그렇게 자유자재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이제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옛날 스님들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해놓은 말이 뭔고 하면은 공심입니다. 공심. 그래서 우리는 확철대오 해서 자유자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공심에 맞게끔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이제 수행 과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순경계에 당해서 좋게 힘을 쓸지어다. 이것도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대심이 이런 말도 안 하셨겠죠. 여기서 좋게 힘을 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제 말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바로 공심입니다. 공심. 이른바 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찰을 받드는 것이, 이 진찰은 이제 문지 같은 세계라는 뜻인데, 그 세계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공간에 이제 그 있는 모든 존재를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정말로 그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공심,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봉사를 해라, 받들어라. 그러면은 내가 희생하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나도 덕되고 남도 덕되고 또 남도 덕되는 것이 나한테도 덕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진찰에게 봉사하는 것이 이 이름이 구군을 가품이 됨이니라. 차라리 이 구군보다도 불운이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불운을 가품이 됨이니라. 평석의 도를 배우는 것은 자못 역순경계 가운데에 수용하기를 요함이니, 그런 이제 역순경계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우리가 더 이제 100% 이제 확실히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자리를 투과해가지고 어떤 차별 경계가 오더라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순 경계뿐 아니라 뭐 1000가지 만가지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우리는 자유자재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이제 확실히 더 확실히 해서 이제 투과될 때 우리는 이제 역순경계 아니라 1000가지 만가지 뭐 별별 일을 다 만나더라도 거기는 다 우리가 자유자재하게 수용할 수 있다. 역순이 현전함에 고뇌가 생하면은, 우리는 역순경계 만나가지고 고뇌가 나오면은 괴롭다, 귀찮다, 아이고 막 이 도망가고 싶다, 이런 이제 고뇌가 나오면은 그것은 평석의 일찍이 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 가운데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찌 해볼래야 어찌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역순경계를 만나 가지고 고뇌가 나오면은 평소에 그런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이 가운데를 향해 가지고 마음을 쓰지 아니함이니라. 조사가 가로되 경계를 반연함이 좋고 추한 것이 없거늘, 좋고 추한 것은 저 마음에서 일어나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인 얘기해서 누른 것 중에 극대비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오물하고 금인데요. 우리는 이제 똥이나 오물이 누른 걸 보더라도 그거는 누렇지만은 우리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더럽다고. 그러나 금은 보면은 우리가 환희심을 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에는 좋다 나쁘다가 이제 초월합니다. 초월하고 그것이 평등하게 느껴지고, 또 평등하게 느껴진 대신에 그런 차별이 다음에 오더라도, 평등하게 느껴진 다음에 그런 게 오더라도 그것이 자유자재합니다. 좋다 나쁘다에 걸리지 않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오물을 장롱에 갖다 넣어놓고 금덩거리를 저 변소에 갖다 놓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물은 오물대로 쓰임이 따로 있거든요.
그 쓰임에 맞게 우리 씁니다. 좋다 나쁘다 생각 없이. 금은 또 금대로 그 쓰임에 맞게 또 그대로 씁니다. 그런 쓰는 거라든지 그것을 보관하는 거라든지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맞게 도리에 맞게 우리는 자유자재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자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연하는 경계에 이제 좋고 초한 것이 없거늘 좋고 초한 것은 그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 마음에서. 마음에 만약 억질로 이름하지 아니하면은 그거 추하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하지 아니하면은 망정이 무엇을 쫓아서 일어나리요. 그런 망정이야. 더럽다고 도망가고 더럽다고 화내고 좋다고 희낙낙하고 그러지를 않는다. 무엇을 쫓아서 일어나리요. 망정이 이미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진심이 두루 아는데 맡김이니라. 이 진심, 그 평등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초월한 마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똥을 보면은 더럽다든지 나쁘다든지 귀찮다든지 뭐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맞게끔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덤덩이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밭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금덩거리를 보고 우리는 막 환희심이 나가는 농 속에 막 누워 가갈까 싶어 막 감춰놓고 막 집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거기에 맞게끔 다 이제 쓰임새를 이제 쓰면서 자유자재한다. 좋다 나쁘다 생각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쓰는데 이쁜 사람은 좋은 자리 주고 미운 사람은 나쁜 자리 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성격과 적성과 능력을 봐서 적재적소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무엇을 나라를 운영하든지 공장을 운영하든지 무엇을 운영하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안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 편, 저거는 저 편, 또 저거는 개혁, 이거는 보수, 이건 뭐 서로 꺼지라고 입에 춤을 튕겨가면서 싸움질이나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뿐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절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이제 또 사람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긴 갑니다.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이 공심 공부를 잘 해놓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잘 해놓으면은 정말로 이제 유능한 그런 이제 관리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어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도 지금 어른이 없는 걸 굉장히 사실은 지금 염려스럽고 지금 합니다. 사회도 지금 이제 어른이 없어가지고 이제 정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우리 절집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락해도 또 그것도 인정 안 해주는 사람도 참 많아요. 안 해줘, 인정 안 해줘.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이 더 떼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정하게 아무리 하작해도 또 말 안 들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밑에나 중간층이나 위층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될 때 그때가 진짜 이제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집단이 되고 이런 집단이 부처님 당시에는 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성가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2500년, 2600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그 집단이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디 내놓고도 자랑할 만한 공동체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이 성가 공동체 말고 오래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슬슬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정말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른말이 안 통해요. 바른말하면 왕따 당해요. 나는 그런 좌절감을 심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600년 된 이제 이 성가 공동체 이거를 살려낼 때 비로소 여기서 도인이 나옵니다. 그냥 도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이 이제 두루 아는데 맡김이라 하니 청컨대 역순 경계 가운데에 이 관을 항상 이 관을 지은즉 오래오래 하면은 스스로 고뇌가 생하지 아니하며 고뇌가 이미 생하지 아니한즉 가히 마왕을 쫓아서 호법선신을 지을 것이다.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제 번뇌가 변해서 반야가 되지 번뇌를 없애고 반야를 얻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 뒤에 이제 금강경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마왕이 호법선신이 되는 겁니다. 마왕이 호법선신이에요. 마왕을 이제 몰아내고 호법선신을 따로 모셔오는 게 아니고 마왕이 호법선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노노대대가 무슨 내유를 착하는가 하는 설이 설랑 그 말이 오히려 기에 있거니 이분이 그랬는지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심이 너무 말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편지도 길게 하니까 노노대대는 이제 점잖은 사람을 노노대대라고 그러는데 점잖은 분이 무슨 그렇게 내유가 많아서 사연이 많아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도도달달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편지로 한번 퉁을 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어제도 요 말이 나왔는데 그걸 상기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오히려 기에 있거니 어찌 잊을까 보냐. 근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강경 뒤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나도 느낀 거지만은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혈질이고 또 이제 너무 세밀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세세한 것까지도 막 일러주고, 99살 먹어가지고 조물주가 자기를 돌봐주는갑다 하는 그런 이제 애교까지 떨어가면서 이분이 지칠 줄 모르고 뭘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렇게 네가 말한 것을 기에 오히려 있으니 어찌 잊을까 보냐. 불성의를 알고자 할진대는 마땅히 시절 인연을 관하라 하니 거사가 전 10여 제간에 이제 뱃을 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이제 마을에서 놀은 것 같아요. 10여 제간에 스스로 한가한 시절이 있었거니와. 금일은 이제 사관은 이제 그 뱃을살이죠. 사관이 손에 있음이라. 문득 바쁜 시절이 있음이니 마땅히 이제 한가할 때는 이 누가 한가하며 또 바쁠 때는 이 누가 바쁜 것인고 모름지기 바쁠 때에 도리어 한가한 도리가 있음을 믿으며 한가할 때가 도리어 바쁠 때 도리가 있나니 실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몸은 바쁘고 입은 바쁘더라도 몸도 바쁘고 입도 바쁘더라도 또 손도 바쁠 수 있죠. 글을 쓰시니까 바쁘더라도 마음은 사실은 이제 한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도 다물고 몸도 가만히 있고 손도 가만히 있으면서 또 바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고 입이나 몸이나 손이 발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만 이제 바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이해하고 그 자리를 그래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10년 동안 조용히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뱃살이 나게 바쁘긴 바쁜데
그 바쁜 가운데 한가한 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라. 정이 바쁜 가운데 있어가지고 마땅히 주상이 공을 일으킨 뜻을 이제 체달해서 이제 그 국가 경영하는 것이 국민을 또 이제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공을 이제 그 벼슬살이에 이제 그 기용한 그 뜻을 체달해서 경각에도 가히 잠시도 잊지 말고 스스로 경책하고 스스로 살펴가지고 무엇으로 갚을꼬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임금이나 특정한 백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이제 모든 이제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임금이나 특정한 백성을 초월해서 그 공간이 크든 적든 초월해서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고 그런 분들을 이제 살피고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것이 공심아이고 뭐겠어요. 그게 공심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도 깊은 마음을 갖고 이제 진찰을 받들어라 그랬는데 이제 나라 경영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공심이 됩니다. 내 편, 네 편, 우리나라, 네 나라, 우리 백성, 나무 백성 이렇게 갈라놓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통치한다든지 이제 나라를 경영한다든지 이러면은 끝없이 이제 우리가 갈등하고 대립하고 전쟁이 끝일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그 정치가들이 이제 이분같이 이제 이렇게 나라도 초월하고 백성도 초월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공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국내도 편할 뿐 아니라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심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그런 얘기 들은지 모르겠지만은 서산 시임이나 사명 시임이 전쟁한 것은 이순신이 전쟁한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순신이 전쟁한 것은 충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사명 시임이나 서산 시임은 자비를 바탕으로 그 자비는 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하니까 채찍을 드는 겁니다. 일본이라는 아이가 잘못한 철없는 철부지거든요.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이익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남을 괴롭히는 거는 그거는 정말 3살 먹은 애들이나 철없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건 어른이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초리를 든 겁니다. 무슨 국가나 민족을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순신은 충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분명히 있죠. 충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인지는 몰라도 지금 남산에 거기 있는가 몰라도 사명시임 동상을 제막식 하실 때 경봉시임이 서울 가서 이제 오랫동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극락암에 방부대로를 갔다가 객실에서 보름이 있었어요. 그 제막식 보러 가셔가지고 노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뉴스 라디오로 그때는 텔레비가 없을 때니까 들으면은 이제 기자들이 고암 스님이 그때 종종인데 사명시임이 스님인데 불살생하지 마라가 제일 첫째 개인데 어째서 전쟁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고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소리 같아요, 그 당시. 그 대가 이제 공심이라면은, 맞기는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절에 들어와가지고요, 편가르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라만 편가르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중, 내 문중, 또 문중 중에도 사형사제,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편가르고 우리가 그래 하고 또 돈오돈수, 돈오점수, 이제 전통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이제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있는 한은 이제 불교를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한 불자거든요. 한 불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도도 내가 알기로는 교육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부처님이 처음 제자를 둘 때 사성제도를 안 했다 하거든요. 스승상자를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죽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성제도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10년을 이제 그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봉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제자를 둘 자격을 주면서 독립을 시켜 나가고 또 그때는 이제 자기하고 잘 이제 성격이나 뭐 인연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교육이 잘 안 될 때는 위탁 교육도 시킨 그런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중은 교육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절대 무슨 이해관계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스님들이 깊이 맹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임금이 자기를 이제 채용해진 그 뜻을 이제 잠시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걸 갚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공부한 분이기 때문에 대심 이 말 속에는 이제 공심으로 해라 이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나는 보고 싶습니다. 만약 항상 이 생각을 지은즉 화탕노탕 도산금수상에 또한 모름지기 앞을 향해서 붙이면 거기 안 물러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목전에 사소한 역순경계였다뇨. 뭐 조만한 일 그런 역순경계 만나가지고 그거를 피한다든지 귀찮아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공으로 더불어서 이 도가 서로 개합함일세 고로 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 깨끗이 도로하노라.